나무도 풀도 아닌 것이 둘을 더한 것보다 품은 재주가 많습니다. 손끝 야무진 이에게는 공예품을 만들게 하고 손맛 좋은 이에게는 죽순부터 댄잎까지 죄다 내주는 대나무의 고장 담양입니다. 따뜻한 바람이 지나간 땅 위로 죽순들이 솟아났습니다. 죽순은 태어나면서부터 길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죽순은 처음에 땅 속에서부터 굵기가 정해져 가지고 높이만 크는 거예요. 또 마디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렇게 땅 속에 나올 때는 마디가 작다가 자라면서 마디가 늘어나요. 이 굵기는 그대로 있고 이 마디만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대나무 덕에 담양 사람들은 풍요를 잃지 않았습니다. 화살과 같은 무기 재료부터 생필품을 만드는 데까지 대나무는 쓰임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죽순은 함부로 먹지 못했던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 옛날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몰래 죽순을 먹었다고 합니다. 죽순 한 뿌리가 대나무 한 그루니 귀할 수밖에 없었죠. 엄두도 못 내던 죽순을 이제는 마음껏 먹습니다. 텃밭에서 자란 채소들을 숭숭 썰어 밑재료를 준비합니다. 양념장은 파, 마늘, 고춧가루가 전부입니다. 죽순 조기로 넣은 죽순 조림이죠. 이제 이것이 제사도 좀 많이 있고 또 이제 뭐 생일 그리고 그때마다 안 빠지지 않는 음식이 이거예요. 제일 잘 먹는 것이 이게 조기 이거. 지글지글 음식 냄새가 번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렸어요 죽순을.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담을 해가지고 먹으면은 맛있어요 이것이. 죽순 조기찜은 조리고 죽순 나물은 볶습니다. 한 소끔 볶고 나면 채소를 잘게 썰어 넣어 색깔을 더하고 들깨 가루를 한 번 더 뿌려 맛과 영양을 더합니다. 내친 김에 한 가지 요리를 더합니다. 각종 채소에 죽순을 썰어 넣고 고추장으로 매콤 새콤하게 버무린 죽순 회무침인데요. 봄철 입맛을 돋우는 최고의 메뉴죠. 소담스러운 농부의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텃밭에서 길러낸 채소와 죽순으로 차려낸 건강 밥상입니다. 상추 위에 죽순을 얹고 그 위에 밥, 그리고 취나물 한 젓가락을 보태면 그야말로 건강 주는 복삼입니다. 할머님이 요리해 주는 것, 어머님이 요리해 주는 것 어렸을 때 많이 먹었죠. 아주 죽순 요리하면 그냥 이거리 나는 사람이에요. 이거리 나는 사람. 안 질리세요? 그래도 또 맛있어. 먹어도 맛있는 거예요. 죽순이. 대나무는 예부터 약재로 쓰였습니다. 항아리 안에 대나무를 잘라 넣고 여기서 진액을 추출해낸 것을 중력이라고 합니다. 이 중력이 약재로 쓰였죠. 그러나 그 진액을 추출해내는 데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항아리를 진흙으로 구멍 하나 없이 메웁니다. 이 항아리에 일주일 동안 열을 가해야 합니다. 가마 안에 왕겨를 가득 채우고 그 위에 불을 붙여서
타들어가게 하는 거죠. 일주일이 지난 가마를 열어봤습니다. 항아리 아래 검은 액체가 고였는데요. 이것이 바로 중력입니다. 중력 3리터를 추출하기 위해선 대나무 10그루가 필요합니다. 그야말로 진액이죠. 유천마을의 창평고씨 집성촌. 이곳엔 대를 이어온 죽순 요리 손맛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댁 뒤편에는 조상 대대로 360년을 지켜온 대밭이 있습니다. 5월이 돼 죽순이 솟을 무렵엔 대밭 출입이 아예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여기 죽순날철에는 들어도 못해요. 이렇게 올라오는 걸 잘못해서 밟아보면 이렇게 큰 데가 될 게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대밭에 죽순하면 못 들어와요. 그리고 죽순도 캐서 해먹기를 굉장히 안 했어요. 배 키우려고. 이제 대밭 가에서 끊어다가 해먹었어요. 대나무로 만든 죽 제품들이 명품으로 평가되면서 담양의 대밭은 금밭이라 불렸습니다. 죽순 한 뿌리는 대나무 한 그루, 귀하디 귀한 새순이었죠. 이분들은 오늘 3년 된 대나무를 찾고 있습니다. 이 색깔이 틀리잖아요. 이건 3년이 됐다는 거고요. 이건 파란 건 작년에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크기는 이렇게 똑같이 크지만 해가 먹으면 속으로 두꺼워져요. 그래서 3년 먹은 대를 써야 이제 죽염 굴 때 그 대 성분이 많이 나와요. 3년 된 왕죽은 종갓집 종부의 특별한 요리 도구이자 재료입니다. 대나무를 잘라 그 안에 밥을 짓거나 소금을 넣어 죽염을 만들죠. 굵직한 왕죽 안에 천일염을 넣어 만든 죽염은 종부 장맛의 비법입니다. 대밭이 있어서 좋은 죽염을 구워본다고 구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된장을 담아보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부터는 꼭 죽염으로 된장을 담아 먹었어요. 된장 간장. 한 20여 년 넘었어요. 지금 담아 먹었어요. 대통에 넣은 천일염을 가마에 넣고 구워냅니다. 이 과정에서 간수가 빠지고 댄물이 스며듭니다. 대 성분이 단 성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장수를 여기다 넣어서 같이 버무려서 담거든요. 송진 성분이 들어가고 대나무 성분이 들어가고 이제 지장수가 들어가고 그래서 합해지니까 좋죠. 모든 음식이 정성으로 빚어지지만 특히 이때부터는 세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게 한 번 구운 죽염입니다. 요즘은 3번 정도 구워내지만 특별히 쓰일 죽염은 9번까지도 구워냅니다. 죽순을 이용해 고기 요리를 만듭니다. 육질을 부드럽게 하고 단맛을 더하기 위해 조청도 넣습니다. 이게 갈비가 다 익어도 죽순은 아삭아삭해요. 물러지질 않아요. 그래 이제 드신 분들이 갈비를 안 드시고 죽순을 더 많이 드세요. 더 맛있다 그래요. 쫄깃한 고기와 아삭한 죽순의 만남. 그 환상적인 음식의 궁합이 찜통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건강한 갈비찜입니다. 최고의 건강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대통 안에 오곡과 밤 등을 넣어 짓는 이른바 대통밥입니다. 대통에 밥을 지을 때는 일반 밥을 지을 때와는 다르게 물을 맞춰야 합니다. 꼭 쌀을 불궈야 되고요. 찹쌀을 조금 넣은 게 좋고요. 또 이제 물은 그 대가 심한 수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적게 없애야 됩니다. 대나무를 사용해 지은 영양밥은 대나무 진액이 스며들어 더 영양이 좋다고 합니다. 고슬고슬한 게 제대로 뜸이 들었습니다. 대나무 향기 가득한 영양밥입니다. 땅의 기운을 머금은 죽순 요리. 그곳엔 정성으로 음식을 차려냈던 상차림의 미학이 담겨 있습니다. 남도 땅은 천지가 꽃대궐입니다. 여수 영취산에도 진달래가 한가득입니다. 이쁘다. 빨리 오소, 빨리 와. 치마가 봄바람에 봄, 진달래에 얽힌 추억도 많습니다. 진달래를 하나를 꺾어가지고 와서 이제 엄마를 주면은 엄마가 조항에 부엌 조항 있잖아요. 거기에다 꽂아놓고 빌었대요. 엄마가 1년 내내 자손들이고 식구들 건강 지키게 해주고 농사도 잘 되게 해주라고 그러고. 진달래가 가져온 봄 소식에 입맛도 살아난 요즘 제대로 봄맞이 음식을 만들어 보려는데요. 갑오징어 중에서도 봄에 나는 거라고 깍새기라고 깍새기요? 예 훨씬 맛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냥 요것만 자르면 되죠. 봄이 오면 바다는 각종 해산물로 넘쳐납니다. 오늘은 여수 앞바다에서 나온 해산물들이 주재료입니다. 깨끗하게 손질한 키조개 관자, 갑오징어에 해삼, 전복까지 등장했는데요. 재료들을 꼬치에 끼우기 쉽게 썰어줍니다. 꼬지도 맛있더라. 일일이 크기를 다 맞춰서 썰어 모양도 신경 쓰죠. 그래서 나는 칼이 필요해요. 손이 조금 더 가고 시간이 들어도 음식에 멋을 더하는 것이 남도 음식의 특징입니다. 이거 오징어 맛도 다르고 키조개도 그렇고 해삼도 그렇고 다 똑같은 바다에서 나와도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이게 그런 맛을 음양을 하면서 두견제 한 잔. 두견제 한 잔. 해물꼬치에는 간장을 기본으로 한 달짝지근한 양념이 어울린다고 합니다. 양념을 넣고 끓이다가 꼬치를 넣고 간이 배이도록 졸여주는데요. 너무 오래 끓이면 질겨지기 때문에 먹기 좋을 정도로만 익혀줍니다. 이번엔 대하가 등장했습니다. 이번 음식도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반으로 잘라 일일이 내장을 빼낸 다음 연하게 살을 두드려 주는데요. 요즘 사람들이야. 여기에 하나하나 참기름까지 발라줍니다. 말리갖고 또 한 번 바르고 또 3일 정도 말리갖고 또 한 번 바르고 3번 정도는 말려야지 이제 먹기 좋게 맞으면 너무 메마르지 않고 꼬들꼬들. 참기름을 발라주면 향도 좋아지고 새우의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서 말려도 바스러지지 않도록 돕는답니다. 말려낸 새우에 고명을 얹어내면 쫄깃한 대하포가 완성됩니다. 이 댁엔
세월이 익어가는 귀한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막걸리 식초입니다. 집에서 담근 막걸리로 식초를 안쳐가지고 이 하나 가지고 30년도 넘게 썼습니다. 이 병은 옛날 정종병 소주병이라서 옛날 어르신들 소주병이라 이거는 진짜 제 보온물입니다. 막걸리 식초는 종균만 있다면 계속 만들어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식초를 따라 쓰고 막걸리를 부어 흔든 다음 따뜻한 곳에 놓으면 발효가 됩니다. 싹 섞여가지고 일주일 정도만 되면은 노랗게 아까 저것처럼 그렇게 가라앉아요. 이거 식초 갖고 왔는데 전라도 음식의 감칠맛은 이 막걸리 식초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다죠. 특히 갑오징어 같은 해산물을 무칠 때는 막걸리 식초가 꼭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집집마다 막걸리 식초를 직접 담갔다고 합니다. 초고추장 양념에 갑오징어와 제철인 미나리를 넣어줍니다. 배와 채소도 넣어 아삭한 맛까지 살려주면 그 맛이 일품이죠. 이런 거 모든 걸 해갖고 다 머리에다가 이고 산에 가서 진달래가 제일 많은 곳에 가갖고 술도 뭐 두견주도 마시고 오징어 회도 먹고 즐기고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모든 걸 해포를 풀고 내려와서 한 해의 농사를 짓는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지나치지 않고 눈과 마음에 담는 사람들. 전라도 사람들이 가진 풍류입니다. 힘을 가진 그 음식은 다 이 꼬지에가 들어있습니다. 이거 잡수고 그러면 여름까지 건강하게 우리 그리 보냅시다. 네. 영치선. 꽃향기가 지천으로 퍼질 때면 찻잎 향도 짙어집니다. 차나무에 um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으로 승설차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춘분 청명을 향해 가면 싹이 되고 고구쯤 가면 잎이 되고 그러는데 이 우매가 가장 좋은 기가 많이 있다. 그래서 고려 때는 이 차를 1등급 차로 해서 왕실에서 썼던 거죠. 신비롭게도 찻잎은 덮을 때마다 향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아홉 번 하는 동안에 9번 향이 다 달라요. 9번 그 색깔이 다 달라요. 9번 소리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차가 느끼도록 해주는 5가지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감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평생을 차와 함께 하다 보니 이들에게 찻잎은 상에도 오르는 식재료가 됐습니다. 서대를 썰어 넣고 조림을 하려는데요. 여기에 특별한 재료가 하나 들어갑니다. 이거는 차 종실류라고요. 예. 차씨 종자에서 나온 기름입니다. 훨씬 향이 깊고 차에서 나는 은은한 향이 기름에도 남아 서대의 비린내를 없애준답니다. 이들의 서대 조림에는 하나 더 특별한 재료가 들어갑니다. 바로 찻잎입니다. 찻잎은 어디든지 넣어도 활용이 다 가능합니다. 예. 더구나 이제 우려낸 찻잎은 또 쓰거나 그런 맛이 떨거나 하는 맛이 덜하기 때문에요. 우린 찻잎을 이용해 나물 무침도 만듭니다. 차의 향을 해치지 않도록 깨소금, 액젓을 넣고 무쳐주면
훌륭한 밥 반찬이 됩니다. 간이 좋아. 음식에 계절이 담깁니다. 삶을 노래하고 아름다운 것을 즐기는 풍류는 우리의 밥상에 살아 있습니다. 봄이 한껏 물이 올랐습니다. 계절이 선물한 먹거리가 지천이지만 고기 한 점도 생각납니다. 이분들도 좋은 숯을 마련해놓고 고기를 구워 먹을 참입니다. 요거는 참나무를 갖고 흥기고 참나무 수치고 요거는 잡모, 요거는 연속 구먹고 요거는 벚꿀 구먹고. 남편이 숯에 불을 댕기니 아내도 바빠집니다. 이거는 고로쇠물로 담은 간장이에요. 꽃이 핀 거예요. 지금. 꽃핀 거예요. 간장 꽃핀 거. 뭘 어떤 걸 넣어서 뭘 어떻게 넣어서 이 맛이 난다 이렇게 말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깊은 맛이 나요. 불고기를 만들 땐 먼저 간장부터 챙깁니다. 이 댁에선 고로쇠 간장으로 맛을 내신다는데요. 양념을 넣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마늘로 담궈놓은 술이거든요. 이게 약간 넣으면 누린내가 없어져요. 모든 양념을 다 넣은 다음 참기름은 마지막에 넣습니다. 그래야 양념이 잘 배어들고 고기가 질겨지지 않는답니다. 이게 무슨 고기예요? 이게 염소고기예요. 이게 뭐 자주 드셨던 거예요? 네, 옛날에는 이 배웅산에서 염소를 많이 키워갖고요. 양념을 해서 숯불에다 꺼먹으면 맛있어요. 고로쇠 간장에다가 마늘을 숙성을 시키거든요. 그 두 가지만 딱 넣어서 숯불에다 꺼먹으면 돼요. 맛있어요. 마지막으로 불고기 맛을 살리는 또 하나의 양념은 바로 참숯입니다. 센 불에다 얼른 빨리 구우면 육즙이 덜 빠져. 약한 불에다 구우면은 아무래도 육즙이 속에 지 몸에 있는 물이 육즙이 빠지고 센 불에다 팍 구우면 익으면서 육즙이 안 빠지니까 훨씬 맛있죠. 아주 싼 불에다 구워요. 근데 수입 절대 할익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 결국은 숯이 좋아야 됩니다. 결국은. 불고기는 양념 때문에 겉이 타기 쉽습니다. 그래서 화력이 강하면서도 불길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 참숯이라야 타지 않고 속까지 잘 익습니다. 금방 뜯어온 산나물에 불고기 한 점 싸 먹으면 힘들어도 일할 맛이 납니다. 주거니 받거니 사는 맛도 달달해지죠. 아 맛있다. 당근도 하나 잡숴보세요. 손으로 고생하시는데 아우 맛있다. 감사합니다. 제철소 공사와 함께 일꾼들이 몰려들면서 광양에는 불고기집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불고기가 유명해지자 조리법도 달라졌습니다. 저렴하게 여럿이 먹을 수 있도록 채소와 국물을 넉넉하게 넣어 익힌 불고기가 등장한 거죠. 달짝지근한 국물의 육수 불고기를 보통 서울식이라고 하는데요. 지역적 특색이 담긴 게 아니라 불고기가 전국적으로 대중화되면서 태어난 현대식 불고기입니다. 조상들은 말 그대로 불에 고기를 구워 먹되 다양한 조리법을 넣었습니다. 설하멱적은 고기에 양념과 기름을 발라 굽는데 특이한 건 차가운 물에 넣어 식혔다 다시 구워냈죠. 고기를 연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시의 전서에는 고기를 굽는 방법을 기록해 놨습니다. 다진 고기를 구울 때 젖은 한지나 면보자기에 싸서 굽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하네요. 소고기만 해가지고는 이렇게 같이 뭉치지가 않아요. 돼지고기도 조금 넣어야지 뭉쳐지거든요. 혼자 살기 힘든 것처럼. 특별한 날 먹던 불고기는 이제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됐습니다. 간양이고 순천이고 해가지고 매실이 안 들어가면 음식이 안 돼요. 뭐든가 음식에는 매실이 들어가야 음식이 돼. 고기에 죽순과 매실 장아찌를 다져 넣은 다음 맛을 내는 효소들이 총동원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오갈피. 이거는 매실청. 이런 효소를 넣고 하는 게 그 효소 작용에 의해서 고기를 연해지게 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먹기 위해서 이렇게 넣거든요. 소고기는 조금 질긴 맛이 있기 때문에 효소들을 활용하면 단맛도 나면서 식감이 훨씬 부드러워진답니다. 색을 더하기 위해 치자물도 노랗게 우려냅니다. 향아 우리 옛날에 빠끔살 난 것 같다. 우리 그때는 동캐살이라 그래. 동캐살. 우리는 빠끔살이라 그랬는데. 그때고 시대가 틀리니까. 그것도 도깨비 말도 살까? 그래. 전해져 오는 게 아니라 또 시대에 따라 틀린가 보네. 소금놀이. 색도 입히고 모양도 내니 번거롭기만 했던 음식 만들기도 소꿉놀이처럼 즐겁습니다. 이거를 밑간을 해서 찹쌀 가루를요 묻혀요. 고기를 그대로 구우면 평범한 불고기지만 찹쌀가루만 묻혀도 전혀 다른 음식이 됩니다. 찹쌀가루가 고기를 감싸고 있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진다는데요. 채소들과 보기 좋게 담은 다음 그 위에 소스를 얹으면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별미가 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앉으니 오늘이 잔칫날입니다. 내가 서울에 가서 몇 년 동안 있어도 이거 간양 고기 같은 고기는 없어. 서울 사람들 부에는 진짜 이 고기가 그렇게 맛있어. 고기. 옛날에 보릿고개 시절에는 이런 고기 꼴도 못 봤어요. 어디 갔어? 지금은 이제 먹고 이 보고도 이제 못 먹어. 안 받아줘 속에서. 돼지고기 요만한 상황 가마솥 뜯다가 한날 끼려갖고 둥둥둥 떴지만 그때는 그래도 그렇게 맛있어. 매춘김치였군요. 그때 걱정도 마시오. 풍성해진 밥상이 참 고맙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우리 밥상도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래도 누군가에게 특별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질 때면 주저없이 고기를 굽고 있을 겁니다. 아주 오래된 친구를 만나듯이 말입니다.